전라북도 경제자문관의 중소기업 압력 의혹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문관에게는 도나 한국은행 모두 아무런 감독도 못했습니다. 삼성이 최근 송화진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지사는 삼성이 대안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삼계탕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하림과 참프레 등 도내 업체들이 삼계탕 수출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국 수출은 도내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계 농가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육가공 업체에서 삼계탕용 닭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멸균 처리된 삼계탕이 포장에 담겨 나오자마자 속속 컨테이너 박스에 실립니다. 국내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이 13억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첫 수출길에 나선 겁니다. 둘, 셋!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수출은 지난 1월 중국 검역관들의 현지 실사를 통과하면서 최종 성사됐습니다. 첫 수출 물량은 20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5톤을 하림과 참프레 등 도내 육가공 업체에서 책임졌습니다.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통 채널에 저희 삼계탕을 소개할 예정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내에는 중국 전역에서 저희 삼계탕을 보실 수 있고. 정부와 전라북도는 삼계탕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점을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중국에서만 300만 불의 수출고를 달성해 지난해 980여만 불에 그쳤던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와 또 우리 삼계탕의 고급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와 판촉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바이어들도 맛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我希望因为这个厂家我去参观过它的整个生产过程流程，我也去考察过，我们非常希望能够大量的出口到中国市场，满足中国消费者的需求。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양계 농가에도 숨통을 트여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 철회 논란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투자 철회에 대한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 송화진 도지사는 새만금 투자 철회 논란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 지사는 지난주 유럽 출장 중에 삼성그룹의 사장급 임원이 전화를 해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비서실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이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새만금 투자 MOU가 유효하다고 발언한 직후입니다. 송 지사는 서둘러 삼성을 만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들고 조금 더 윤곽이 있게 만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송 지사는 또 삼성이 먼저 새만금 투자 철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뜻을 내비쳐 삼성이 어떤 입장과 대안을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와 얽힌 문제에 대해 송 지사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 갈등은 전라북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전 부지를 임실해서 전주 도도동으로 변경한 전주시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저가 있을 때 이렇게 가고자 했던 일을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것을 저보고 조정을 하면 뭘 조정을? 저는 원래대로 가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도 항공대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 모두 전주시가 풀어야 할 일이지만 전라북도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출범 2년을 맞는 민선 6기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최근 불거진 복분자 사태를 계기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제값받기의 과제를 진단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리지 않아 쌓아둔 복분자가 창고마다 산더미지만 벌써 햇과일이 나오는 수확철입니다. 재고가 넘쳐나 농협조차 수매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가격은 가격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은 해마다 품목을 바꿔가며 농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 갖고 그 양을 다 먹지도 못하는 건 실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복잡한 사정이 지금. 정부는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파의 생산 안정제를 도입합니다. 주산지 해남과 부안 고창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해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사전적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가에게는 평균 가격의 한 80% 정도를 보전하는 정책입니다. 양파의 국가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2개의 군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완벽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고 사태를 빚은 복분자는 도내 생산량이 전국의 80%나 차지해 행정의 의지만 있었다면 수급 조절은 가능했습니다. 인근 전라남도가 육묘 단계부터 생산량과 생산 시기를 조절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생산 조절 기능을 갖춘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지만 품목이 한두 개에 불과하고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시하는 최저 가격이 농가들이 수긍하기는 어렵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계약 재배의 철저한 이행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민선 6기 출범 3년째를 맞아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년간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과 새만금 공항의 국가계획 반영,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을 전북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준비하겠다며 농촌 생생마을 1000개 조성, 세계 잼버리 유치,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등 18개 과제를 남은 2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파견된 경제분석 자문관의 비위 사실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중앙기관에 자리 만들어주기로 운용된 자문관 제도는 권한만 있을 뿐 견제장치도 관리 책임도 허술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에게 퇴직 후 자리와 대가성 금품을 요구하는 등 무리를 빚은 전라북도 경제정책자문관 이모 씨. 기업은 물론 산하기관에까지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기업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은행 측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실 한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파견한 자문관의 비위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도 전임 경제자문관이 시청 문서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 월권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한국은행 퇴직을 몇 년 남겨두지 않은 2, 3급직 간부들. 지방에 파견하는 자문관이 일종의 자리 만들어주기가 아니냐는 눈초리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가 주관하는 확대간부회의나 그런 데 가서 어떤 일정 정도 발언을 하고 의견을 내고 하려면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중앙기관에서 지방의 자문관을 파견하는 제도는 지방자치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를 갖게 되지만 전라북도는 별도의 복무관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된 자문관들이 월권이나 기밀 유출 등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능상에 우리가 어시스를 받고 있는 거라서 복무관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가 주어지지만 권한만 있고 견제 장치는 없는 자문관 제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흔히 도둑하면 복면에 가발이 주로 떠오르는 인상착일 텐데요.
최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미용실 등을 터는 황당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 꺼진 미용실 안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익숙한 듯 계산대로 가더니 재빨리 현금을 훔칩니다. 얼굴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장갑을 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은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입니다. CCTV를 진짜 확인을 해보니까 옷을 하나도 안 걸쳐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고. 이 남성은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역시 알몸 상태로 이 미용실을 털었습니다. 당시에는 4만 원, 이번에는 17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절도범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건물 뒤쪽 화장실을 통해 이렇게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인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비슷한 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처음 보는 수법이라며 노출증일 가능성보다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찍혀도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범인을 쫓고 있지만 왜소한 체격 외에는 뚜렷한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완주군과 지역 사회단체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반대 운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완주군은 어제 18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전주시의 예비군 훈련장 공동 이전을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이와 함께 구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주 대대 이전 반대 전담팀을 꾸리고 범군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전주 화야기를 기준으로 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고창군 의회도 지난 21일 열린 군의회에서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시군 반발이 심해지자 다음 달 5일 정읍과 고창 지역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처형당한 전주시 완산동 초록바위에서 진혼제가 열렸습니다. 진혼제는 재래의식과 공연을 통해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고 초록바위의 역사성을 돌아봤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시공사인 태영이 주민 반대로 공사가 안 되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주민 40여 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전북연고 선수 14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주요 선수는 배구의 이재영, 사이클의 나아름, 역도의 유동주, 펜싱의 구본길, 김지연, 배드민턴의 유연성 등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질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피의자들을 찾아가 법정 외 재판을 열었습니다. 피의자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판사와 검사, 국선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10월 옆집을 찾아가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팔복동 노후산업단지에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여 년간 사용하지 않은 제1산업단지 내 소렉스 부지를 지역 예술인들의 작업 전시 공간인 팔복 문화예술 공장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